코액티브 코칭 6장 실행 촉진과 학습 심화. 가장 결정적인 코칭의 성과인 실행이 고객이 처음으로 코칭을 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고객은 변화를 원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또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고객마다 원하는 실행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어떤 고객에게 실행이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거나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고객에겐 새로운 시도들을 통합하거나 습관으로 확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겐 그들 삶의 보다 주관적인 요소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객이 실행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그것이 코칭의 초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코액티브 코칭에서 두 번째로 돋보이며 앞에서 언급한 실행과 똑같이 중요한 성과는 바로 학습입니다. 고객이 코칭 과정을 통해서 배운 것이 그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좀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에는 코칭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과제의 영역에서 보다 더 능력 있고 잠재력이 풍부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실행과 학습의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고객이 실행을 하고 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후 고객은 배운 것을 바탕으로 또 다른 실행을 합니다. 실행과 학습의 사이클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코칭은 이러한 과정에 매우 이상적입니다. 왜냐하면 코칭 관계는 지속적이고 서로 밀접한 관계인 두 사람의 초점을 맞춰 설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코칭 스킬은 고객의 실행 촉진과 학습 심화를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 중 고객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실행과 학습입니다. 그러나 코치는 오히려 촉진하다와 심화하다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실행과 학습은 고객이 경험하는 것이고, 코치가 해야 할 일은 실행을 촉진하고 학습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코칭 관계의 안전한 공간 안에서 코치와 고객은 고객을 위해 함께 작업합니다. 고객은 변화를 위한 아젠다를 가져옵니다. 그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깊이 탐험하겠다는 의지, 삶에 대한 다짐과 삶의 목적에 대한 헌신 등과 같은 다짐도 가져옵니다. 또한 변화를 위해 위험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용기도 가져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코칭 관계를 위해 고객은 그들의 100%를 코칭에 투자하고 앞에서 언급한 요소들을 가져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치도 고객을 위해 호기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고객의 행동을 촉진하고 학습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능력과 고객에 대한 헌신을 가져옵니다. 가장 이상적인 코칭 관계를 만들기 위해 코치는 다음 4가지의 영역에 그들 자신의 100%를 가져와야 합니다. 바로 진정성, 연대감, 생동감, 용기입니다. 진정성. 암벽 등반에서 로프를 안전하게 잡아주는 것을 앵커라고 부릅니다. 이런 기발한 장치를 바위의 틈이나 금이 간 곳에 설치하고 사용 이후에는 제거합니다. 이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암벽, 등산가의 무게뿐만 아니라 발을 헛디뎌 떨어질 경우에도 그 무게를 감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코치가 바로 이런 앵커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앵커 코치는 고객이 그들의 삶이라는 바위를 등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온갖 위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지해 줍니다. 고객이 앵커를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실제로 있다는 것, 충분히 견고하다는 것, 신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앵커를 사람으로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코치인 당신은 진실로 당신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정직성과 성실함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고객에게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진실하고 정직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전문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당신 자신의 역할을 할 때 고객은 그들의 삶에서 더욱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고객은 정말로 코칭 관계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단단한 벽, 즉 조잡하게 보이는 벽이 아니라 모든 면이 언제나 진실한 벽에 의지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스타일이 그중 하나입니다. 개인적 스타일이란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만일 유머나 별난 행동이 당신 개인 스타일의 진실한 모습이라면 코칭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때로 코치는 코칭하는 내내 심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비즈니스야 라고 말입니다. 사실 심각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전문가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생동감 있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을 때가 충분히 있습니다. 유머가 바로 그러한 순간에 상황을 가볍게 만들고 고객으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연대감. 코치와 고객 사이의 연대감, 즉 친밀 관계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이런 관계는 휴대전화에서 사용하는 전자파처럼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자파의 강도가 강해서 대화가 아주 가깝게 들릴 때도 있고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전화기 화면에 신호 없음이 뜰 때도 있습니다. 코치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고객과 가능한 한 강력한 친밀 관계를 만들고 모니터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호의 강도는 특히 고객이 그들의 일터나 삶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않은 채로 아는 새로운 분야로 움직이려 할 때 더욱 중요합니다. 코액티브 코칭 모델에서 우리는 이것을 2단계 경청의 자각 또는 친밀 관계라고 부릅니다. 코치는 그 연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3단계 경청으로 친밀 관계를 모니터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게 됩니다. 코칭을 하는 동안 코치는 고객에게 도전하거나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등의 위험을 감수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둘 사이의 친밀 관계가 강하다면 관계에 대한 신뢰가 오히려 고객의 성공을 위한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생동감. 코칭의 실행은 모든 코칭 스킬과 방법론으로 이루어집니다. 코칭의 존재라는 것도 있습니다. 즉, 코칭이 일어나는 환경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물리적 환경, 코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런 물리적 환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코치와 고객 사이의 공간에서 느껴지는 일종의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매우 생동감 있는 느낌을 말합니다. 코치인 당신은 코칭에 주의를 집중하게 되고 당신의 고객도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에는 슬픔, 차분함, 흥분, 분노와 같은 감정이 존재할 것입니다. 생동감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열의가 넘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그러한 느낌이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 환경을 일종의 스펙트럼에 비교한다면 스펙트럼의 한쪽에는 죽어있는, 지루한, 서먹한, 무관심한이라는 단어들을 놓을 수 있고 다른 한쪽에는 생동감 있는 이라는 단어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동감이라는 것이 매우 극적일 때도 있지만 매우 조용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매우 위대한 음악에서와 같이 조용함이 극적인 전개와는 대조적이어서 어떤 때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생동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코치는 때때로 코칭 대화는 부드럽고 세련되고 심지어 스마트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생동감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이야기의 주제가 불편하더라도 매우 생동감 있는 대화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으로 하여금 안전지대를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코칭이 생동감 있으면서 동시에 매우 불편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용기. 불편함과 관련해서 당신은 고객의 대담한 계획과 목표를 지지하기 위해 어디까지 갈 용의가 있습니까? 또 고객을 위해 얼마나 용감해질 의지가 있습니까?
용감해지겠다는 당신의 의지는 고객에겐 하나의 모델이 되고 거울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고객을 위해 용감해질 때 당신은 고객만큼 어느 때는 고객보다 더 그들의 성공에 대해 헌신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코치는 고객이 포기하려고 할 때 그들을 두려움과 패배의 의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용감해져야 합니다. 잔소리를 하거나 판단을 하거나 망신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 내면의 방해꾼의 소리를 무시하면서 고객의 용감함에 호소하기 위해 거침없이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 자신의 에고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의 삶과 가능성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고객한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나 호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고객의 아젠다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두려움 없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고객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분노를 사거나 심지어 해고될 수 있는 크나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것입니다. 거침없는 용기는 고객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책임지기. 코치가 해야 할 일은 고객의 행동을 촉진하고 학습을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코치의 선택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코치는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선택하고 고객의 삶의 충만, 삶의 균형, 삶의 과정을 향한 방향을 선택합니다. 고객은 코칭에서 다룰 어젠다를 선택하고 코치는 사용할 방법을 선택하고 코칭 세션의 일정과 형식을 관리합니다. 고객은 자신의 행동과 학습에 책임을 집니다. 거의 모든 행동과 학습은 코칭 중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코칭 세션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가장 이상적인 코칭 상호작용은 코치와 고객이 함께 춤을 추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춤에는 춤의 속도, 범주, 오르막과 내리막, 굴곡, 부드럽게 보이거나 서로 연결이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치는 코칭 세션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코액티브 코칭 모델에서 고객은 해답을 갖고 있고 코치는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한 고객은 코칭 어젠다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코치는 고객의 행동을 촉진하고 학습을 심화시키는 데 1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코칭의 책임지기라는 것입니다. 고객은 코치가 이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의존하기도 합니다. 코치는 여전히 고객이 제시하는 해답과 춤을 추면서 그들을 더욱 촉진하고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코칭을 나아가게 해야 할 것입니다. 책임지기란 고집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고객의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전진은 그 자체적으로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코치는 고객이 선택한 길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코치가 코칭의 책임지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코칭은 표류하게 되고 코치는 방향의 주도권을 잃고 그저 오늘의 요리를 먹는 것과 같이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고객이 코칭을 찾는 이유는 그들의 삶의 중요한 영역에서의 변화나 지지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코치는 고객 삶에서의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코칭의 책임지기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책무. 코칭을 차별적인 것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책무입니다. 책무는 고객이 취한 행동을 측정하고 고객이 배운 학습을 보고하는 수단입니다. 우선 책무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고객이 그들의 취한 행동과 배운 학습을 설명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것에는 어떠한 판단도, 비난도, 잔소리도 없는 것입니다. 고객은 그들이 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효과적이었나요? 효과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었나요? 다음에는 무엇을 다르게 해볼 것인가요? 책무는 고객으로 하여금 그들이 행동을 계획하고 그것을 하기로 약속하고 그들이 취한 행동, 어떤 경우에는 취하지 않은 행동으로부터 배우는 과정을
순조롭게 해 나가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책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코칭에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코치로서 우리는 고객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코치는 고객이 약속대로 수행을 하는지, 얼마나 잘 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루고 싶은 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코칭을 진행하면서 고객이 이룬 업적을 축하해주고 그들이 마주치게 되는 장애를 깊이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책무는 코칭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기초적인 틀입니다. 코치와 고객은 행동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든 매우 주관적이든 관계없이 고객이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상호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의 다짐을 명확하게 하는 기본적인 질문은 아래 예와 같이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요? 그것을 언제 할 것인가요? 제가 어떻게 알죠? 구체적으로 진행 현황을 보고할 것인가요? 또는 진행 현황을 어떻게 추적해서 저에게 알려주실 것인가요? 라고 고객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목표가 정성적일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구체적인 책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본인의 가치인 창의성을 개선하고 싶어하고 다른 고객은 좀 더 단호한 매니저가 되고 싶어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경우의 책무는 매일의 일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성찰 질문을 과제로 내줄 수 있습니다. 창의성이 나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까? 단호한 매니저가 갖는 주요 특성은 무엇일까?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매일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창의적이었어. 오늘 나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좀 더 단호했었어. 또는 오늘 나는 어떠어떠한 경우에 단호하지 못했어처럼 고객에게 이런 메일의 일기를 써서 코치에게 이 메일로 보내라고 요청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도 함께 써서 보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